그러면 이제 13주차 내용 구경을 시작해 봅시다. 자, 제가 13주차 예시 올려놨는데 또 myinteger.h 동봉하는 걸 까먹었어요. 그렇긴 한데 여전히 버전 똑같은 거 쓰시면 됩니다. 11주차 예시에는 들어있으니까 그거 들고 와서 여러분 새 프로젝트 만든 다음에 그 친구를 쓸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요거 비주얼 스튜디오 쓰는 친구들은 꼭 우리 수업용으로 준비해둔 그 템플릿인가 뭔가 내 문서 어딘가에 이렇게 잘 놔둔 다음에 걔를 써서 새 프로젝트 만들어 주세요. 안 그러면 오류의 향연을 구경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주차 오늘 이제 요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 대한 내용 살짝 진행해 두고 그 다음에 다음 주가 우리 현충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마도 다음 주를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 수업한다고 저한테 돈 한 푼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수업을 하고 다만 이제 우리 중에 진짜로 현충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독립유공자 할아버지를 둔 자손이라든가 그런 친구들은 국립현충원 의례적으로 다녀와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다음 주는 전원 출석으로 간주를 할게요. 다음 주는 일종의 보강 같은 느낌이고 보강이니까 전원 출석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다음 주에 과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네 번째 과제가 출제될 거고 다음 주 내용이 우리 전체 학기 내용 중에 가장 어렵습니다. 좀 귀찮은 작업을 해야 돼요. 트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근데 그 귀찮은 작업을 진짜로 엔간한 동네에서 다 해놨어요. C++에도 해놨고 심지어 자바 동네에서도 해놨고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고 넘어가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충 우리 동작구잖아요. 그죠? 국립현충원 바로 옆에 있잖아요. 집에다 조기 걸어 놓은 다음에 아침 10시 반에 와서 수업 듣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긴 할게요. 아무튼 그거는 개인의 선택으로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돌입하기 위한 앞부분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걸 오늘 살짝 찝어갖고 지금 2시간 컷 하는 걸 목표로 들고 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는 제목으로 스타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봅시다. 자, 바이너리 서치 트리는 바이너리 트리의 일종이에요. 바이너리 트리는 방금 전에 봤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노드들에 대한 프로퍼티를 조금 더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름이 대놓고 서치 트리잖아요. 네 값을 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는 그 서치 오퍼레이션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성능상 이득을 볼 수 있게끔 도입하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봅시다. 서치는 결국은 이 컨테이너 안에 내가 원하는 엘리먼트가 있냐, 있다면 어디에 있냐를 찾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러면 어떤 노드에 담겨 있는 엘리먼트를 2번 이상 컴페어를 할 필요는 없죠. 걔는 항상 동일한 내용이 들어있을 거니까요. 쿼리하는 동안에는 트리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가장 운이 안 좋을 때, 가장 대충 짰을 때는 오드 오브 n이 걸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일단 예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크리티컬이 뜨면 루트 노드가 바로 내가 찾던 엘리먼트에 담겨있는 노드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방에 끝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뭐 차일드를 찾고 막 지지고 볶고 해야 될까요? 링크드 리스트도 마찬가지죠. 헤드 노드에 내가 원하는 엘리먼트가 있다. 그러면 한 번에 끝납니다. 배열도 비슷하죠. 0번째 칸에 원하는 게 있다. 그러면 바로 끝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음 칸, 아이 또 없어 그러다가 마지막 칸까지 다 확인한 이후 시점에나 아 여기는 원래 없었구나 라고 false를 뱉게 될 거예요. false를 뱉거나 nil 노드를 뱉는다라든가 end에 해당하는 이터레이터를 뱉는다라든가 하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서치는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존재하지 않는 걸 찾는 거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존재하는 걸 찾는 거면 크리티컬이 터질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검증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검증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모든 애들이랑 다 비교해서 다 false가 떠야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존재한다라면 그 중에 한 친구는 true가 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true가 뜨는 친구가 몇 번째 만남에서 튀어나올지는 그때그때 다를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나열되어 있냐에 따라. 아무튼 BST, 요 바이너리 서치 트리는 그런 서치 오퍼레이션을 order of n보다는 빠르게 하도록 우리가 도입하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론 측면에서 접근해 볼 겁니다. 자, 우리 수업에서 지금 쿼리 오퍼레이션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my stack, my queue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우리가 쿼리 오퍼레이션이라고 할 만한 거는 그 스택의 탑 내지는 큐의 프론트를 레퍼런스를 뱉는 걸 만들었었잖아요. 그 다음에 프라이어리티 큐도 결국은 꼭대기에 누가 있냐를 보는 거였습니다. 링크드 리스트는 우리가 이터레이터를 쓰기는 했어요. 이터레이터도 결국은 비긴이랑 엔드 두 가지를 제공하고 저 사람이 원한다면 뿔뿔 마이너스 할 수 있게 우리가 제공을 한 겁니다.
그거 말고는 우리가 특별히 쿼리 오퍼레이션들을 구경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4주차 때 쿼리 오퍼레이션의 개수가 모디파잉 오퍼레이션 개수보다 더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뭐 맥시멈, 미니멈, 석세서, 프레디세서 막 그런 것들 튀어나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쿼리 오퍼레이션들을 살짝 짚어보고 갈 겁니다. BST라는 친구를 가운데다 두고.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직관으로 얼마든지 BST가 뭐냐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면 이 BST 구현체가 있을 때 걔에 대한 미니멈 값을 내지는 그 값이 담겨있는 노드에 대한 이터레이터를 리턴하는 함수정이 얼마든지 적을 수 있겠구나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해두고 예시 코드를 지금 0번이랑 1번 두 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0번은 답 안에 해당하는 코드도 들고 왔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가지고 바이너리 트리에 대한 트래버스 얘기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요 BST 트리 구현체죠. 또한 바이너리 트리 구현체고 궁극적으로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구현체예요. 걔에 대한 이터레이터 정의도 제가 미리 적어왔습니다. 그거 얘기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바이너리 트리, 서치 트리 말고도 요 트리라는 것들의 종을 특성을 구분을 할 때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을 오늘 추가로 소개를 하고 뭔가 이게 트리가 생각보다 구현체 만들기가 쉽지 않겠구나. 구체적으로 인서트, 딜리트, 모디파잉 오퍼레이션 만들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걸 살짝만 짚어놓고 다음 주로 넘어가서 그걸 진짜로 만들기 시작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정도로 오늘 스토리가 진행될 예정이고 바로 시작해보면 자, 서치 트리는 트리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치 트리의 모든 노드들은 트리의 방금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복습했던 트리의 모든 노드들에 대해 적용해야 되는 그 프로퍼티가 여전히 준수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일드 노드가 0개 이상 존재한다. 우린 지금 바이너리 트리를 다룰 예정이니까 차일드 노드가 0개 이상 2개 이하, 0개 또는 1개 또는 2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루트가 아니라면 나를 차일드 노드를 삼는 노드가 전체 트리 안에 반드시 하나가 존재해야 돼요. 이건 서치 트리를 하더라도 똑같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한 숟가락을 더 얹으면 서치 트리에 대한 서치 트리를 구성하는 각각의 노드들에 대한 프로퍼티가 된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레프트 차일드 노드 및 개의 차일드 노드들에 담겨있는 엘리먼트들은 전부 다 나 자신의 엘리먼트보다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컴페어를 여기서 이제 쓰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월하다라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반대 방향에 대해서는 역시나 우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예시는 작으면 우월하다라는 조건에 맞춰서 지금 예쁘게 만들어둔 그 프로퍼티가 유지되고 있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 줄여서 BST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노드를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이 친구의 레프트 차일드 노드, 이 노드 내지는 개의 차일드 노드들은 전부 다 4보다 작다는 거예요. 여기선 작은 게 우월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우월해요. 그 다음에 이 노드를 놓고 봤을 때도 1노드는 1은 2보다 우월하다라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노드에 대해서도 5가 6보다 우월하다라 말할 수 있어요. 반면 이제 반대쪽은 이런 느낌인 겁니다. 이쪽은 4노드의 라이트 차일드 내지는 개의 차일드 노드들은 전부 다 우월하지 않은 거예요. 느낌표 같은 느낌입니다. 느낌표 컴페어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지금 인트 값을 다루고 있으니까 숫자를 다루고 있으니까 우월하지 않다라는 거는 이제 크거나 같다가 된다라고 말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우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6노드의 라이트 차일드랑 또는 2노드의 라이트 차일드랑에서도 3이 2보다 크거나 같다를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로 해두고 조금만 더 슬라이드로 투자를 해볼게요. 자, 일단 트리를 구성하는 이거 전체가 하나의 트리다라고 했을 때 걔를 구성하는 아무 노드나 하나를 붙잡고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노드를 붙잡았다 칩시다. 그러면 이 노드를 루트로 삼는 부분적인 국소적인 트리를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트리는 무조건 노드들이 한 방향으로 나열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노드에서 스타트해도 한 방향으로 무조건 갑니다.
트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4노드의 자식 노드 중에 하나를 붙잡고 예를 들면 이 노드를 붙잡고 화살표를 타도 그때도 무조건 단방향으로 내려가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전체 트리 대비 작은 내지 부분적인 트리를 전체 트리에 대한 서브 트리라고 부르는 게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뭐 서브라는 단어 자주 들어본 적 있잖아요. 종종 나오죠. 그래서 요 전체 트리가 이거다. 그다음에 이 전체 트리의 서브 트리를 우리가 아무 노드나 붙잡고 특정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6노드를 붙잡고 서브 트리 하면 이게 나오는 거고 1노드를 붙잡고 서브 트리 하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괜찮아요? 트리에 노드 하나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걔가 루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제 루트는 원래부터 가능했던 거고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루트를 제외한 다른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전부 다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노드 하나 붙잡고 거기서부터 형성되는 트리가 있다라고 100% 확신을 하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복잡하게 설명한 지난주까지 복잡하게 설명한 어떤 노드의 차일드 노드 내지는 개의 차일드 노드들 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바이너리 트리 같은 경우는 차일드 노드가 0개 또는 1개 또는 2개잖아요. 그래서 0번째 거를 레프트 차일드, 1번째 거를 라이트 차일드라고 말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조금 더 축약을 해서 레프트 차일드 노드가 루트인 서브 트리를 어떤 노드에 대한 레프트 서브 트리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2를 루트로 삼는 서브트리가 있을 때 이 노드에 대한 레프트 서브트리, 라이트 서브트리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4노드에 대한 레프트 서브트리, 라이트 서브트리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1노드에 대한 레프트 서브트리, 라이트 서브트리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노드 0개짜리 트리다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이게 구현체라 칩시다. 그럼 여기 센티넬 달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센티넬을 루트로 삼는 노드 따라서 지금 실질적으로 노드가 0개 있는 서브트리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용어를 조금 정립을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노드 하나를 붙잡고 걔부터 시작하는 서브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걔의 레프트 차일드를 루트로 삼는 서브트리를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주 쓰이는 거는 후자기 때문에 어떤 노드에 대한 레프트 서브트리, 라이트 서브트리라는 표현을 지금 살짝 눈에 익어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좀 더 편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자신의 레프트 서브트리에 담겨있는 엘리먼트들은 전부 다 나 자신의 엘리먼트보다 우월하다라 말할 수 있어요. 라이트 서브트리에 담겨있는 모든 노드들의 엘리먼트들은 모두 내 엘리먼트보다 우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지금 오른쪽 예시에 있는 트리는 전부 다 작으면 우월하다라는 컴페어 기준을 놓고 만들어둔 프로퍼티가 유지되고 있는 BST다라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봤듯이 단순히 레프트 차일드가 나보다 작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레프트 차일드 및 걔를 루트로 삼는 전체 서브트리가 전부 다 나보다 작은 겁니다. 이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BST 핵심이 이겁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4를 기준으로 작은 애들, 크거나 같은 애들 같은 느낌으로 지금 양분을 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게 4보다 작은 거다. 그러면 라이트 서브트리는 거들떠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절대로 4보다 작은 애가 들어있지 않는 겁니다. BST의 프로퍼티를 지켜놓은 이상.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지금 직관을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엘리먼트들이 요 동일한 기준 작으면 우월하다라는 기준 아래 잘 연결돼 있다라는 점이 BST가 가져가는 상대적 장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BST는 뭔가 프로퍼티가 복잡한 프로퍼티가 들어갑니다. 노드 하나랑 노드 하나 사이의 관계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노드 하나랑 걔 왼쪽 오른쪽에 있는 두 서브트리 사이에 형성되는 조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괜찮아요? 링크드 리스트 프로퍼티 2가지 짚어봤잖아요. 그건 둘 다 두 노드 사이의 관계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귀납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더 복잡한 관계가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일드 노드뿐만 아니라 서브트리째로 지금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링크드 리스트도 우리가 얼마든지 원한다면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배열도 얼마든지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우리가 특정 컴페어 조건에 따라서 나열을 해놓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링크드 리스트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배열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걔네는 그
링크드 리스트로서 존재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전체 집합이 하나의 링크드 리스트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프로퍼티상 조건 안에는 컴페어가 연관되어 있는 조건이 단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근데 서치 트리에는 이게 들어있어요. 바이너리 서치 트리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거국적인 조건이 지금 마련돼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추가로 자, 우리가 지금 작다 또는 작지 않다, 그러니까 우월하다, 우월하지 않다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은 보통은 최소한 대학원이 아닌 2학년 1학기 자료구조 수업 정도에서는 요 전체 트리에 동등한 엘리먼트가 둘 이상 담겨 있는 상황은 보통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숫자들을 살짝 바꿔봤어요. 여긴 지금 전체 BST 안에 4노드가 2개 들어있고, 그러니까 엘리먼트가 4인 노드가 2개 들어있고 5인 노드가 2개 들어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는 지금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요. 레프트 서브트리는 바꾸지 않았으니까 얘는 계속 적용되겠죠. 라이트 서브트리 보면 지금 5가 4보다 우월하지 않아요. 뭐 그래도 됩니다. 그 다음에 4가 5보다 지금 우월하잖아요. 레프트 차일드가 무조건 우월하다는 조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의 라이트 차일드가 동일한 5다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라이트 차일드가 나 자신보다 우월하지 않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지금 이제 작으면 우월하다라는 조건으로 가져간다라면 똑같은 친구들은 왼쪽 서브트리에 못 들어가니까 오른쪽 서브트리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여기는 지금 1, 2, 4 같은 느낌인데 여긴 지금 같이 4, 5, 4 막 이러고 자빠져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아직까지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걸 이제 얘기가 좀 복잡할 수 있기는 한데 조금 이따 예시 코드에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은 얘기하면 BST의 프로퍼티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납니다. 뭔가 좀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예쁘게 만들어 두면 뭔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그 새로 적용되는 프로퍼티가 단순히 두 노드들, 연결돼 있는 두 노드들 내지는 세 노드들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노드 하나랑 걔의 양쪽 서브트리 사이의 관계다라는 걸 짚어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정도까지 해놓고 일단은 여전히 이론 영역에 발을 건쳐 둔 채로 구현체라든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은 채로 몇 가지 쿼리 오퍼레이션들 4주차 때 등장했던 친구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짝 상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걸 생각해 봅시다. 미니멈이에요. 그래서 BST 한 다음에 점 찍고, 그러니까 트리 한 다음에 점 찍고 미니멈 호출하면 우리한테 지금 들어있는 애들 중에 가장 우월한 걸 주면 됩니다. 자, 지금 일단 직관으로 봅시다. 제일 우월한 건 어디에 있습니까? 몇입니까? 그죠? 1이죠. 1은 지금 어딨냐를 찾아야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즉각적으로 쓸 수 있는 건 항상 루트 노드입니다. 우리는 포인터를 얘밖에 안 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가장 작은 노드를 찾아야 됩니다. 가장 우월한 노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 얘네들은 우월하지 않잖아요.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얘가 레프트 차일드가 있다라면 그 말은 얘는 가장 미니멈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레프트 차일드가 있다면 그러면 그 레프트 차일드를 루트로 삼는, 달리 말하면 레프트 서브 트리에 대해서 미니멈을 찾으면 돼요. 전체 트리의 미니멈이 레프트 서브 트리의 미니멈이랑 항상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짓을 하면 돼요. 이 노드에 레프트 차일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레프트 서브 트리를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노드의 레프트 차일드는 이젠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노드보다 우월한 노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1노드를 루트로 삼는 서브트리에서. 그리고 그걸 토대로 내 레프트 서브트리의 가장 우월한 게 1이네. 그러면 내 가장 우월한 것도 1이야. 전체 트리의 가장 우월한 것도 1이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의미 관점에서는 그렇게 프로파게이트가 되고 이걸 코드로 짠다라면 쉽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루트에서 시작해서 레프트 차일드가 없는 노드를 만날 때까지 계속 왼쪽으로 전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없어? 그러면 지금 내가 가리키고 있는 그 노드가 미니멈 값이 담겨있는, 가장 우월한 값이 담겨있는 노드구나 라고 확정을 짓는 게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1이잖아요. 조금 다른 케이스 생각해보면 자, 이런 케이스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는 라이트 차일드는 있어요. 레프트 차일드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내면 돼요. 라이트 차일드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절대로
2보다 우월하지 않아요. 여기 달려있는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가장 우월한 거 찾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은 거들떠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고 실제로도 지금 2가 가장 작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예를 들면 어쩔 때는 루트가 미니멈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우월할 수도 있어요. 루트에 레프트 차일드가 없으면요. 오른쪽 차일드 내지는 거기에 달려있는 모든 애들, 달리 말하면 라이트 서브트리에 들어있는 노드들은 전부 다 4보다는 우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지금 가장 우월한 걸 찾는 거기 때문에 루트가 제일 작네요.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현재 팩트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BST를 잘 만들어 놨다면 이런 식으로 미니멈 알려주는데 지금 봐봐요. 여긴 지금 엘리먼트가 7개 있어요. 그 중에 절반을 반 뚝뚝뚝 잘라가면서 쉽게 저 사람한테 말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조금 일반화해서 트리 내지는 서브 트리를 구성하는 노드들 중에 가장 우월한 엘리먼트가 담겨있는 노드를 그 트리의 leftmost child node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그 미니멈을 찾는 과정이 왼쪽으로 직진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트리가 존재한다. 가장 우월한 걸 찾는다가 곧 leftmost child node를 찾는다가 된다 봐주시면 돼요. BST의 특징상 이건 항상 유지됩니다. 그 다음에 연결 상태에 따라서 그 루트 본인이 leftmost child node가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뭔가 나 자신이 나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는 지금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명칭을 붙여놓은 거지 걔가 진짜로 차일드다, 직속 차일드거나 차일드의 차일드거나 그런 거는 지금 고려하지 않는 그런 명칭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leftmost라는 표현을 지금 살짝 짚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하게도 그 반대 방향으로도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서브트리에서 어떤 트리 내지 서브트리에서 가장 우월하지 않은 엘리먼트가 담겨있는 노드를 그 트리의 rightmost child node라고 부르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맥시멈 찾는 것도 쉬워요. 여기서 지금 가장 덜 우월한 거, 가장 우월하지 않은 거를 고른다고 치면 4의 레프트 서브트리는 전부 다 나보다 우월한 애들밖에 안 들어있어요. 저기는 나쁜 놈들입니다. 신경 안 써요. 아까 전엔 좌측으로 갔다면 이번에는 우측으로 파고들면 됩니다. 왜냐? 무조건 어떤 노드의 왼쪽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걔보다 우월한 애들이니까요. 우린 우월한 애들을 찾고 싶은 게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쭉쭉쭉 파고 가면 지금 같은 경우는 작으면 우월한 거니까 가장 큰 애가 지금 튀어나온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 이거 여러분 이거 그 있잖아요. 선거철이잖아요. 지금 왼쪽이 막 파란색 오른쪽이 빨간색인데 그거 의미하는 거 아니니까 아무튼 간에 살짝 선대칭 같은 느낌이 여러분이 살짝 구경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미니멈 맥시멈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PST를 잘 만들어 놨다라면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서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는 이제 인수를 하나를 받아요. 엘리먼트 하나를 받습니다. BST에 담겨있는 노드들 중에 요 인수로 받은 거랑 동등한 엘리먼트를 담고 있는 노드가 어딨냐를 찾는 거예요. 걔를 현재 노드로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면 그걸 리턴하면 됩니다. 근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찾을 것이냐? 자, 지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번에는 3을 찾는다라 칩시다. 우리가 지금 무조건 처음에는 루트 노드밖에 우리가 눈에 바로 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루트 노드부터 스타트해요. 그러면 비교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찾고 있는 3이랑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노드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일단은 3이 4보다 작냐를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찾고 있는 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현재 노드보다 우월하냐를 물어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우월하면 일단 우린 첫 번째로 루트 노드는 답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맞죠? 3은 3보다 우월하지 않잖아요. 우린 3을 찾고 있어요. 다시 볼게요. 자, 4는 4보다 우월하지 않잖아요. 4는 4보다 우월하지 않아요. 맞죠? 근데 우리 손에 들고 있는 3은 4보다 우월해요. 그죠? 따라서 3은 4가 아닙니다. 그래서 루트 노드는 내가 찾는 노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찾는 엘리먼트가 담겨있는 노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3은 4보다 우월한 게 맞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마도 레프트 서브트리 안에 3 담겨있는 노드, 3 노드가 있겠구나라고 여기서부터 동등한 작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게 루트잖아요. 서브트리. 이걸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3이 2보다 작냐? 물어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물어봐요. 지금은 3이 2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레프트 서브트리에는 3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물어봅니다. 2가 3보다 작냐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건 맞잖아요. 그죠? 그 말은 일단은 2는 3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노드는 이 노드가 아닌 겁니다. 또한 라이트 서브트리에 어쩌면은 내가 원하는 3노드가 있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이에요. 이번에는 이 서브트리를 가지고 똑같은 작업을 할 겁니다. 자, 물어볼게요. 지금 봐봐요. 이거를 이제 2로 놓고 갈게요. 지금 찾고 있는 노드 2로 놓고 갈게요. 그러면 2가 내가 찾는 노드가 여기 담겨있는 3보다 작냐를 물어봅니다. 작습니까? 우월합니까? 아니죠.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3이 2보다 작냐를 물어봅니다. 그럼 어때요? 2가 3이란 말이에요. 아니라고 뜹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 상황, 두 노드가 한쪽이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곧 이 노드가 내가 원하는 노드다라는 결론에 도출할 수 있어요. 동등하다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지금은 인트 값을 다루고 숫자를 다루고 있으니까 작거나 크지 않으면 같은 거잖아요. 그 실수에 뭐 있잖아요, 그거. 두 개의 실수 이렇게 비교하면 한쪽이 작거나 한쪽이 크거나 아니면 둘이 같은 거잖아요. 나중엔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 컴페어를 써서 작업을 진행할 거고 여기서의 컴페어는 작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작다밖에 못 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같다라는 걸 판정해야 돼요. 서치는 지금 같은 걸 찾는 겁니다. 좀 더 정밀하게는 동등한 걸 찾는 거예요. 여기서 동등하다는 한쪽이 우월하다 말할 수 없는 게 동등하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컴페어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만에 3이 담겨있는 노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2랑 동등한 엘리먼트가 담겨있는 노드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해서 들고 가면 그래요. 요거는 한번 봅시다. 8을 한번 놓고 봅시다. 2가 8이라고 놓고 봅시다. 그러면 이제 4노드 같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4가 8보다 우월하니까 여기를 찾습니다. 6이 8보다 우월하니까 여기를 찾습니다. 7이 8보다 우월하니까 여기를 찾습니다. 그럼 이제 내 손에 닐 노드, 센티넬 노드가 손에 쥐게 되는 거예요. 엘리먼트가 0개 있는 트리에 갖고 그 다음에 8노드가 있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비로소 우리가 없다라고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없으니까 여기 없고 여기 없으니까 여기 없고 여기 없으니까 여기 없다라고 말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노드가 닐 노드라면 찾기에 실패를 합니다. 일단 루트에서 스타트한다 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닐이 아니다. 현재 노드에 엘리먼트가 있다라면 그걸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2가 더 우월하냐 아니면 현재 노드의 엘리먼트가 더 우월하냐에 따라서 레프트 서브트리 또는 라이트 서브트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냐? 한쪽이 우월하다라는 건 동등하진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현재 노드는 내가 찾는 노드가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둘 다 아니다라면 그때 이제 그러면 얘가 나랑 동등한 거구나. 내가 찾던 엘리먼트랑 동등한 엘리먼트가 담기는 노드구나라고 확정을 짓고 현재 노드를 선택한다. 이터레이터 만들어서 리턴한다 등등이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엘리먼트 3일 때랑 8일 때랑 두 가지를 우리가 직접 살펴봤는데 여러분 못 믿겠으면 집에 가서 직접 1, 2, 3, 4, 5, 6, 7 중에 하나 골라본다라든가 아니면 막 있잖아요. 3.5 막 그딴 거 골라본다라든가 와 같은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진짜로 현재 이 방법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요 꺽쇠만 써도 얼마든지 같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것 같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봅시다. successor랑 predecessor예요. 자, 이거 우리 4주차 때 튀어나왔고 제가 기억이 맞다라면 이거 시험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중간고사. 당시에도 대충 얼버무려서 오묘하게 설명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자료 구조에 대한 석세서 찾는 방법이랑 BST의 석세서 찾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동네마다 석세서 자체에 대한 정의도 다르고 그걸 찾는 구체적인 방법도 조금씩 핀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얘를 직접적으로 바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언제 쓰일 거냐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측면이냐? BST에서 특정 노드를 딜리트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4노드를 날려버리고 싶어요. 내 현재 컨테이너에 엘리먼트가 4가 들어있는 노드를 지금 루트 노드잖아요. 쟤를 날려버리고 싶습니다. 내 컨테이너에 더 이상 4가 들어있지 않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이건 지금 모디파잉 오퍼레이션이잖아요. 그런 모디파이가 끝난 직후 시점에 여전히 이 컨테이너가 어엿한 그 모든 프로퍼티를 다 지키는 어엿한 BST로서 남아있게끔 프로퍼티가 유지되게끔 만들고 싶은 겁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자, 봐봐요. 4노드를 그냥 날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루트 노드가 하나 존재해야 됩니다. 루트 노드가 없거나 두 개면 안 돼요. 따라서 누군가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배열도 비슷한 느낌이죠? 배열은 비슷한 느낌인가? 배열은 비슷한 느낌이 아니긴 하네요. 한번 봅시다. 배열은 예를 들면 지금 0, 1, 2가 담겨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1 담겨 있는 걸 날려버리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배열의 프로퍼티를 유지하고 싶어요. 배열의 프로퍼티는 모든 유효한 값들이 0번째 칸부터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얘를 그냥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디스트로이 하고 끝내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빈칸이 생기고 요 뒤에 빈칸이 생겨서 안 됩니다.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우리가 그 배열에 대한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배열의 프로퍼티가 유지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프로그래밍의 배열이라면 뭐 가능하겠지만 자료 구조에서 말하는 배열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효한 게 2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걔를 1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비슷해요. 누군가는 루트가 돼야 됩니다. 4를 날린 직후 시점에. 그러면 이 자리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얘를 위로 올리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또는 얘를 올리는 방법도 있고 얘를 올리는 방법, 이제 남은 노드 개수만큼 방법이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왕권에 도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얘를 위로 올린다라면 이제 얘기가 심각해져요. 그럼 한번 볼게요. 2가 되면 얘 자식 노드가 1, 3이니까 차일드가 3개가 됩니다. 개 귀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노드 올리는 건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럼 1노드 올리는 상황 생각해 볼까요? 1노드 올려봅시다. 그러면 이제는 프로퍼티가 깨져요. 1노드의 랩트 차일드가 2, 3이 됩니다. 쟤네가 더 우월해야 되는데 내가 더 우월해요. 갑자기 힙이 돼버렸어요. 막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따라서 1노드 올리면 뭔가 작업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왼쪽 서브트리에서 뭔가 하나를 꺼내온다라면 3노드를 꺼내오는 게 그나마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3노드를 꺼내와요. 3노드를 꺼내면 3의 레프트 서브트리는 이제 모두 다 3보다 우월합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서브트리 건드리지 않았고 얘네는 4보다도 우월하지 않았으니까 4보다 우월했던 3보다도 당연히 우월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걔네 그냥 내비두면 프로퍼티 알아서 유지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고를 수 있는 쉬운 방법은 레프트 서브트리의 라이트 모스트 차일드 노드를 꺼내와서 올린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선대칭 해가지고 라이트 서브트리의 레프트 모스트 차일드 노드를 들고 와서 올린다라든가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할 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루트여야 되고 그런 애를 그러니까 누군가는 원래 4가 있었던 그 자리 그 연결을 계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방금 말했던 그 두 가지를 찾아서 올리는 게 아마도 나은 선택일 것이다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옵션을 들고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간편한 방법일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4노드 지금 딜리트 하려고 하는 4노드의 연결을 이어받았을 때 다른 노드들과의 프로퍼티가 깨지지 않을 법한 노드를 찾아갖고 그 4노드의 자리를 계승하는 게 아마도 가장 편한 방법일 것이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 지금 BST, 딜리트, 모디파잉 오퍼레이션 1도 구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마 여러분 전부 다 동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계승이 그 있잖아요. 그 succeeding you 하는 그분 계셨잖아요. 아무튼 간에 여기서 말하는 계승이 succeed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successor를 찾는 거잖아요. 네, 이제 노환으로 곧 갈 예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 대신에 내 자리에 앉아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를 지금 찾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나보다 뭐 청출어람이긴 하지만 아무튼 나보다 덜 우월한 친구를 찾는 게 석세서고 나보다 더 우월한 친구를 찾는 게 프리디세서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후보가 두 개가 존재합니다. 3을 올리거나 5를 올리거나 둘 다 되게 편하게 작업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둘 중에 아무거나 골라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해두고 자 그래서 중간 정리하면 BST의 어떤 노드 지금 같은 경우는 4노드예요. 4노드에 대한 프레디세서 노드는 그 노드의 레프트 서브트리에 대한 맥시멈 라이트 모스트 차일드 노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나보다 우월한 애들 중에 가장 떨어진 애를 골라오는 겁니다. 가장 덜 우월한 애를. 그 다음에 어떤 노드에 대한 석세서 노드는 나보다 우월하지 않은 애들의 집합인 나의 라이트 서브트리에 대한 미니멈
라이트 서브트리에 대한 레프트 모스트 차일드 노드를 들고 오면 됩니다. 나보다는 떨어지는데 걔네들 중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애. 그래서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왼쪽으로 한 번 꺾고 오른쪽으로 쭉 내려간다든가 오른쪽으로 한 번 꺾고 왼쪽으로 쭉 내려간다든가 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successor랑 predecessor는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3이 들어있는지 5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search는 의미를 가져갈 수 있지만 뭐 successor, predecessor를 찾는 거는 이제 그 컨테이너 바깥에서는 굳이 그런 쿼리를 날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modifying operation을 구상할 때는 지금 내가 지금 노드 하나를 중간에 껴넣는다라든가 노드 하나를 중간에 빼낸다라든가 할 때는 내가 지금 땜빵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배열에서 뒤에 있는 애들 하나씩 앞으로 넘기듯이 땜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predecessor 내지 successor를 골라가지고 올리는 게 아마도 제일 쉬울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이 두 쿼리 오퍼레이션은 적극적으로 쓰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4노드의 predecessor, successor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게 지금 일단은 어쩌면 책마다 3이 4의 successor라고 말하는 책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여러 개 검색을 해봤는데 동네마다 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작으면 우월하다를 쓰는 동네가 있고 크면 우월하다를 쓰는 동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일단은 MIT에서 만든 책에서는 작으면 우월하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보다 한 끗 더 우월한 친구를 프레디세서라고 부릅니다. 청출어람이 아닌 거예요. 내 다음 계승자, 내 다음 석세서는 나보다는 한 끗 띨띨한 친구를 올리는 거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로 해두고 자 그러면 이제 아무튼 그런 적절한 노드를 하나 선택한 다음에 그 노드, 지금은 석세서를 골랐다 칩시다. 5노드랑 4노드를 스왑을 해요. 그럼 이제 5노드가 새로운 루트가 되고 4노드는 맨 밑에 깔리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4노드는 차일드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걔는 이제 그냥 날아가도 됩니다. 나 이제 부모랑 결차를 끊고 난 떠나도 돼요. 요 밑에 있는 센티넬들을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6노드의 레프트 차일드는 이제 다시 센티넬 노드가 되도록 뭐 그런 거야 얼마든지 뭐 우리 링크드 리스트에서도 했었잖아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스왑은 그 우리 지금 노드 구조체 보면 노드를 스왑한다라고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전부 다 스왑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연결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모든 멤버 변수를 다 스왑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메모리상의 위치는 바뀌지만 연결이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스왑한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엘리먼트만 스왑하거나 엘리먼트 빼고 나머지를 다 스왑하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얘랑 위치를 바꿀 건데 메모리상의 엘리먼트의 위치를 바꾸기보다는 그냥 연결만 바꿔도 얼마든지 우리가 전체 트리 구조상, 전체 프로퍼티 특성상 두 노드가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연결상의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구현을 할 겁니다. 우리는 컨테이너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엘리먼트를 수합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전반부 때 컴페어 횟수랑 수합 횟수를 셌잖아요. 근데 후반부는 전혀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있죠. 여러분 그거 카운트 찍어보면 진짜로 링크드 리스트는 컴페어를 아예 안 해요. 연계를 합니다. 엘리먼트들이 3이냐 5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연결만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엘리먼트 일단 한번 컨스트럭트 했다. 그러면 절대로 걔를 다른 위치의 엘리먼트랑 교환을 하지 않아요. 스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왑 카운트도 무조건 빵이 뜹니다. 우리는 트리에 대해서도 그 짓을 할 거예요. 트리에서는 지금 노드 두 개의 격을 스왑을 하는 그런 작업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모든 링크들 포인터 값을 스왑을 할 거지 엘리먼트는 절대로 스왑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놔둬도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나중에 직접 코드로 확인해 보시면 진짜로 BST 구현체 예쁘게 잘 만들었는데 여전히 자 컴페어는 이제 우리가 서치 트리 만드는 거니까 컴페어는 몇십 번 하게 될 거지만 여전히 수합은 0번 하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 구경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건 그거대로 놔두고 자 이번엔 좀 다른 상황을 상상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BST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전히 유효한 BST입니다. 지금. 아까 말했던 프로퍼티 다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4노드를 날려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지금 후보가 누구랑 누구죠? 1시간 25분이 지났어요. 이것까지만 설명하고 님들 중간 쉬는 시간 필요합니까? 마치 그거잖아요. 제가
출근을 정말 싫어하는 대학원생이었는데 출근의 원인을 생각해 봤더니 퇴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 시절에 퇴근을 하지 않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출근하는 게 싫어가지고. 아무튼 석사 시절까지는 그랬어요. 20대에 저는 그러고 놀았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은 조금 일찍, 그러니까 내용을 좀 많이 가져가고 과제 넘버3 도와드리기도 해야 되니까 님들은 그냥 중간중간 한숨 쉬세요. 저는 쉬지 않고 진행할게요. 자, 후보 지금 누구랑 누굽니까? 왼쪽을 놓고 봅시다. 4의 프레디세서는 2예요. 그 다음에 4의 석세서는 6입니다. 따라서 아까 전 방식대로 간다면 우리는 2 노드를 1로 올려서 또는 6 노드를 1로 올려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까랑 얘기가 좀 다른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석세서 노드 내지는 프레디세서 노드가 지금 봐봐요. 내가 왼쪽을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여기서 1로 들어가면 좀 더 나 자신에 가까워지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1로 나가는 거는 이제 더 멀리 가는 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프레디세서를 찾는다 치면 바깥쪽으로 한 끗을 나간 다음에 안쪽으로 쭉 파고들면 되는 거였어요. 석세서 같은 경우도 오른쪽으로 바깥쪽으로 한 끗 나간 다음에 안쪽으로 쭉 들어오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찾는 게 석세서랑 프레디세서인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얘네 둘은 자식이 있어요. 일단 확실한 건 얘네 둘은 안쪽 자식은 없습니다. 안쪽 자식이 있다면 얘가 지금 프레디세서라 인정받을 수가 없었어요. 맞죠? 근데 지금 얘가 프레디세서다 라면 일단 얘는 라이트 차일드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레프트 차일드는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더 우월하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가장 덜 우월한 애 찾는 거니까 레프트 차일드는 존재할 수 있고 심지어 그게 레프트 차일드의 레프트 차일드의 레프트 차일드도 당연히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0.5, 뭐 0.7, 뭐 이딴 거 수두룩 빽빽하게 달려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4의 프레디세서는 2인 겁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지금 차일드 노드를 달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합한 다음에 여기서 날려버린다만 가지고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자, 요것만 지금 여러분 집중해서 봅시다. 요 부분만 지금 집중해서 봅시다. 얘 자식들도 고려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4의 라이트 차일드도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면 요 부분만 확대해서 보면 얘는 지금 국서적으로 링크드 리스트나 다를 바 없는 연결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 노드에 라이트 차일드가 없기 때문에 이 노드의 차일드는 무조건 하나입니다. 이 노드의 부모 노드는 무조건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드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여기는 지금 국소적으로 링크드 리스트와 다를 바 없는 형태를 띠고 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수합을 합니다. 왼쪽을 골랐다면 이제 2가 올라갈 거고 오른쪽을 골랐다면 6이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마치 링크드 리스트에서 가운데 거 하나를 딜리트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화살표 하나로 그리기 있지만 얘네 전부 다 더블리 링크드 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날리고 얘 앞뒤를 직결로 연결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마치 링크드 리스트에서 딜리트하는, 리무브하는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그게 지금 과제 넘버3잖아요. 어렵지 않았잖아요. 링크드 리스트 가운데에서 뽕 하고 빼는 건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라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국소적으로 링크드 리스트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럭저럭 수월하게 포인터 연산만 4번인가 하면 바로 마무리를 짓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방금 전 얘기는 딜리트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실제 딜리트 함수 정의 적을 때 그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하게 다가오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자, 4노드를 딜리트하기 위해서 석세서, 프레디세서를 찾는다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석세서 자체, 프레디세서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3노드의 석세서 내지 3노드의 프레디세서를 찾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보시면 전체 트리에서 3을 계승할 수 있을 만한 3보다 한 끗만큼만 덜 우월한 친구를 찾다면 누굽니까? 그죠? 3보다 큰 애들 중에 가장 작은 거. 얘가 지금 석세서예요. 그 다음에 프리데세서는 누굽니까? 그죠? 2예요. 근데 얘네는 전부 다 내 부모 내지는 부모의 부모인 상황이에요. 아까 전에 석세서 찾는 방법, 프리데세서 찾는 방법 할 때는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얘의 석세서는 얘의 라이트 차일드의 레프트 모스트다. 내지는 레프트 서브트리의 라이트 모스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얘는 지금 본인의 자식이 없습니다. 레프트 또는 라이트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석세서랑 프리데세서를 찾을 때는 그 방금 전에 중간 정리했던 방법만으로는 우리가 찾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식을 찾기 시작한다.
근데 얘는 자식이 없어요. 그렇다고 얘의 석세서 프리디세서가 없다라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랑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내 적절한 계승자가 될 수 있을 법한 노드를 찾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은 확실한 점은 만약에 3노드의 석세서 노드가 전체 트리에 존재한다라면 그 친구의 프리디세서 노드를 찾는다면 그건 아마도 100% 나 자신이 될 것 같아요. 내가 4의 석세서다라는 건 4의 프리디세서는 나다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뿔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생각난다면 좋을 것 같아요. 4의 프리디세서가 나입니다. 그 말은 나의 석세서가 얘다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끈만큼 차이 나는 애로 고르는 거니까요. 그렇게 놓고 생각해 본다면 마치 그 프리디세서를 찾는다 내지 석세서를 찾는다가 그 석세서 프리디세서 찾는 거에 역연산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 친구는 석세서 노드를 찾기 위해서 3노드를 프리디세서 노드로 삼을 수 있을 법한 노드를 찾기 시작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는 왼쪽으로 한번 꺾고 오른쪽으로 쭉 내려갔잖아요. 그 정확히 반대되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나를 라이트로 삼는 애들이 있는 한 나는 계속 왼쪽 위로 올라가는 셈입니다. 그죠? 자, 다시 볼게요. 4의 프리디세서를 찾기 위해 왼쪽으로 한번 꺾고 오른쪽으로 쭉 내려갔어요. 맞죠?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이제 내 전진을 이렇게 했어요. 좌회전으로 커브 한번 꺾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후진한다? 그러면 나는 열심히 후진을 하되 언제까지 후진했냐? 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그 상황만큼 딱 후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페런트의 라이트 차일드다라고 한다면 이 길을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페런트의 레프트 차일드인 상황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마지막 꺾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친구의 프레디세서를 찾는 거 칩시다. 그러면은 프레디세서는 어떻게 찾을 수 있었냐? 레프트 서브트리의 라이트 모스트 차일드였습니다. 왼쪽으로 한번 타고 오른쪽으로 쭉 타면 돼요. 그리고 그거의 역연사는 내가 오른쪽 자식일 동안 계속 쭉 올라가다가 마지막 왼쪽 자식이 되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마지막 페런트를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대로 읊어보면 3노드의 페런트 노드 내지는 그 페런트 노드들 중에 3노드가 포함되어 있는 서브트리를 레프트 서브트리로 삼는 노드를 찾으면 됩니다. 얘는 이제 그 정의 측면에서 역으로 얘기를 한 거고 오퍼레이션 측면에서는 방금 얘기했던 식으로 while문 쓰던가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후진을 해서 찾게 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BST의 어떤 노드, 특정 노드에 대한 프레디세서 노드, 석세서 노드 찾는 방법은 만약에 그 노드의 바깥쪽 차일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그 역연산을 수행해야 돼요. 그 노드를 석세서 내지는 프레디세서 노드로서 삼는 그 친구를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바깥쪽 차일드가 만약 존재한다라면 그 노드의 바깥쪽 서브트리에 대한 가장 안쪽 노드가 프레디세서 내지 석세서가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깥쪽 안쪽은 만약에 프리디세서 노드를 찾는다 처음에 왼쪽을 먼저 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프트가 바깥쪽이 됩니다. 석세서를 찾고 있는 경우 라이트가 바깥쪽이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 안쪽으로 서술을 하면 선대칭을 그어서 양쪽을 동등한 느낌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석세서랑 프리디세서는 우리가 모디파잉 오퍼레이션 구성할 때 엄청 자주 쓸 예정이고 나름 이 친구들이 적절한 루트를 가운데 놔두고 선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는 바깥쪽이 0번째고 안쪽이 1번째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 반대로 바깥쪽이 1번째고 안쪽이 0번째라는 거예요. 그걸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똑같이 짤 수 있다는 거예요. 복부수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시 코드를 구경한다라든가 여러분이 직접 과제를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두면 BST에 대한 쿼리 오퍼레이션 정리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방금 전에 지난주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방금 전에 살짝 챙겨둔 트래버스 정리하는 거 한 5분 정도만 하고 여러분이 이제 예시 코드를 구경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트래버스는 동사고 트래버설이
명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GPT한테 물어보거나 할 때는 트래버설에 대해서 알려줘와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우리는 지금 영어 수업 시간은 아니니까 그러려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트래버스 한다라는 거, 트래버설은 트리의 각 노드, 정밀하게는 각 엘리먼트를 한 번씩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트리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선택지가 존재해요. 노드 하나를 붙잡고 고를 수 있는 세 가지 선택지. 레프트 서브 트리를 먼저 다룰 거냐, 현재 노드의 엘리먼트를 먼저 다룰 거냐, 라이트 서브 트리를 먼저 다룰 거냐. 그래서 얘를 뭐 L, N, R 이런 식으로 축약해서 세 가지 선택지를 부를 수 있다라면 퍼뮤테이션을 해서 6가지 트래버스 방법이 존재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L, N, R, N, N 이거 있잖아요. 012, 01, 102 막 그거 있잖아요. 그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6가지를 말할 수 있고, 걔네들에 대한 명칭이 딱 이렇게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명칭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칭 자체를 어떤 식으로 정해놨냐라 물어보면 그 현재 노드에 담겨있는 엘리먼트를 언제 다룰 거냐, 먼저 다룬다, 중간에 다룬다, 나중에 다룬다. 바이너리 트리니까요. 그렇게 세 가지로 이름을 붙여서 인오더, 프리오더, 포스트오더 트래버설이라고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거는 요거였습니다. 잠깐만. 요거였습니다. 왼쪽 거 먼저 다루고, 나보다 우월한 애들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나 자신 다루고, 나보다 우월하지 않은 애들을 나중에 다룬다가 LNR, 인오더 트래버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BST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 인오더 트래버설이 우리한테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월한 애들을 먼저 다룬다. 달리 말하면 마치 정렬되어 있는 것처럼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가장 우월한 것부터 순서대로 다룬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 지난주 예시에서 출력할 때도 인오더가 제일 예쁘게 나왔잖아요. 그죠? 0,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걔는 사실은 그때 우리가 큰 따옴표에서 텍스트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바이너리 트리가 사실은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고 말해도 될 수 있을 법한 느낌으로 제가 미리 순서대로 잘 담도록 텍스트를 적어놨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BST의 프로퍼티가 잘 유지되어 있다면 인오더 트래버설을 한다라는 게 가장 우월한 것부터 순서대로 다룬다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역순도 가능하죠. 우리 뭐 지금 비긴 만들고 그럼 이제 R 비긴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R 비긴 써가지고 여러분 진행하면 얼마든지 가장 큰 것부터, 그러니까 가장 덜 우월한 것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다루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BST 구현체에 대한 이터레이터를 구성한다라면 열심히 뿔뿔뿔뿔뿔뿔뿔 하면서 출력하면 알아서 가장 우월한 것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우리가 다룰 수 있게 해줄 법한, 따라서 인오더 트래버설을 해가면서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이터레이터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괜찮아요? 뿔뿔 이터 하면 지금 내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얘가 이터레이터가 여기 이 노드를 특정하고 있다 칩시다. 여기서 뿔뿔하면 이제는 이걸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자 이거예요. 여기서 뿔뿔하면 이거, 그다음에 이거 순서대로. 그 다음에 또 뿔뿔하면 이제 엔드가 나오도록, 센티넬 노드가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긴이 되는 거고 센티널이 엔드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터레이터를 구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얘는 지금 뭘 하자는 겁니까? 뿔뿔 이터를 한다는 건 다시 보여드릴게요. 3노드에 가리키고 있을 때 뿔뿔하면 4가 나와야 돼요. 4노드를 특정해야 됩니다. 그 말은 얘는 뿔뿔 할 때마다 석세서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할 때마다 프리디세서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터레이터를 구성하면 그게 결론적으로 우리 아까 전에 직접 트래버설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로 구성해 봤었던 그 인오던가 뭔가 하는 예쁘게 출력되는 그거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 코드를 구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0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조금 미안한데 요거 13주차 예시 들고 오시고 요 myInteger.header 파일 적당히 11주차 압축 파일에는 들어있으니까 그것도 들고 와서 프로젝트에 넣어서 같이 돌려주세요. 다음 주로 넘기면 현충일 날 수업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보다는 쉬는 시간 원하시면 다음 주에 3시간 쉬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일단 달려봅시다. 그래서 대부분 코드들 우리가 지금 누적시켜 가면서 만들고 있어요. 링크드 리스트 버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대부분 코드는 이전에 본 겁니다. 새로 등장하는 부분만 살짝 챙겨볼게요. 그래서 자, 일단은
예시 0번은 이터레이터 예시고 여기는 아직까지는 BST랑 관련한 건 지금 집어넣지 않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바이너리 트리에 대한 인오더 트래버설을 하기 위한 이터레이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뿔뿔 연산자랑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산자 정의를 뻥 뚫어 놓고 지금 들고 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밑에 코드는 거의 다 동등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요 부분이 살짝 차이점이 생겨요. 자, 트래버설을 짠다라는 건 트리의 멤버 함수를 짜는 거예요. 맞죠? 트리의 멤버 함수를 짠다라는 건 당연히 트리의 멤버 변수를 다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센티널이 누구냐를 즉시 알 수 있는 거예요. 루트가 누구냐를 즉시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터레이터를 짤 거예요. 이터레이터에 뿔뿔을 하면 트리를 인오더 트래버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뿔뿔 했더니 튀어나온 게 센티넬 노드냐 그렇지 않냐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 레프트 차일드 라이트 차일드가 센티넬 노드냐 그렇지 않냐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센티넬 노드가 누구냐는 이터레이터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 트리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추가적인 정보가 없다라면 이터레이터는 스스로 내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노드가 센티넬 노드냐 그렇지 않냐를 아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여기서는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불 형식 값을 하나를 추가로 담아 놓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불 값은 뭐냐면 이 노드가 nil 노드냐 센티넬 노드냐 그렇지 않냐 true 또는 false를 각각의 노드에 1바이트를 투자를 해서 오버헤드를 발생시켜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낭비냐 그렇지 않냐는 이제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노드는 이제 무려 48바이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친구 하나를 밀어 넣느라 지금 이 지경입니다. 지금 마이 인티저가 지금 16바이트고 그 다음에 패런트 포인터 그 다음에 차일드 포인터 2개 얘네는 뭐 지금 우리가 64비트 버전이니까 8바이트 써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뭐 쓰면 되죠. 뭐 여러분 메모리 32기가 꽂혀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쓰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isNil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했어요. 그래서 isNil 값이 true인 노드는 센티넬 노드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애들은 전부 다 isNil 값이 false인 채로 들고 다닐 거예요. 그럼 이제 이터레이터는 지금 노드 포인터 하나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특정 가능한 노드 하나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걷다가 화살표하고 isNil 하면 내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노드가 전체 트리의 센티넬 노드냐 그렇지 않냐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그 정도로 구현을 해놨고 그걸 제외하면 그래서 지금 노드 생성자에서는 그냥 무조건 isNil에 false를 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센티넬 노드 만들 때만 얘를 다시금 true로 바꿔서 담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이터레이터로 우리가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터레이터 지금 다른 곳들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별 연산자, 화살표 연산자 똑같고 그다음에 이터레이터 간의 비교도 지금 노드 포인터니까 PTR 비교하는 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요 뿔뿔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 이터레이터 할 때는 이게 쉬워요. 그냥 넥스트 한번 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터레이터에 뿔뿔을 한다. 지금 트리에 노드 하나를 붙잡고 있는 이터레이터를 뿔뿔을 한다가 이제 걔의 석세서 노드를 가리키기 시작한다가 돼야 됩니다. 왜냐? 우린 지금 이 노드 트래버서를 저 사람이 쉽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이 노드 트래버서를 한다는 건 일단 가장 우월한 것부터 붙잡고 걔의 석세서 순서대로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거예요.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본다라면 왼쪽 서브트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보고 라이트 서브트리를 본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그거를 한 단계 한 단계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신경을 조금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시침지를 해드렸어요. 자, 뿔뿔을 한다라는 건 석세서를 한다라는 거고 따라서 바깥쪽이 오른쪽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자 요거 지금 답이 있으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아까 전에 슬라이드에 적혀 있었던 그 작업을 하면 돼요. 요거 그 노드의 바깥쪽 차일드 노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내지는 존재한다면 이렇게 커다란 if문을 일단 적어놓고 else 부분에서 붙여놓고 양자택일 문제로 여러분이 반반으로 나눠서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차일드 노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그 predecessor 그러니까 지금 뿔뿔을 하는 거니까 뿔뿔을 한다라는 건
예를 들면 3노드 붙잡고 뿔뿔한다라는 건 4노드를 이제 가리키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프리디세서 찾는 연산의 역연산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노드에 뿔뿔한다라면 이때는 쉬워요. 석세서 그냥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한 번 한 다음에 무조건 왼쪽으로 내려가면 돼요. 그래서 아마 양쪽 다 while 문 쓰고 자시고 등을 한번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느낌이 온다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얘는 우리는 쿨하게 답안을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이거 집에서 짜보시는 걸 일단 추천드립니다. 이걸 답안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마도 짤 수 있을 거기 때문이에요. 개자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못 짤 것 같은 걸 과제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마도 수업 자료만 보고 짜실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답안을 본다라면 이런 느낌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그겁니다. 뿔뿔이에요. 석세서를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 자식이 없다라면 바깥쪽 자식이 nil 노드냐 내지는 센티널이냐를 찾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자식을 찾는 과정의 역연산에 해당하는 부모 찾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한 번 마지막에 꺾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한 코드가 지금 적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는 그 찾은 부모를 가리키도록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부모를.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우리는 3에다가 뿔뿔을 할 겁니다. 따라서 이쪽이 바깥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이 안쪽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전 요 while문 보면 이렇게 지금 적어놨어요. 제가 헷갈리게 이렇게 적어놔서 미안한데 이게 지금 결국은 그거잖아요. 느낌표 는을 이렇게 적는다라는 건 는는 한 다음에 방향을 바꾸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쪽이 바깥쪽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들 중에 이쪽을 바깥쪽 자식으로 삼고 있는 걔네들이 있다라면 나는 이거를 계속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 하면은 언젠가는 얘 부모가 나를 오른쪽 자식으로 삼는 게 아닌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왼쪽 자식으로 삼는 상황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한 단계가 더 들어가기는 한데 내 부모가 지금 센티넬 노드냐를 찾는 게 하나가 더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뭐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ptr 언더스코어 페런트가 is nil 그게 적혀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러려니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쭉쭉쭉쭉 타고 올라가고 마지막에 반대 방향으로 한번 타면 됩니다. 왜냐? 반대 방향일 때 while문 실행이 끝날 테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그래서 좀 어렵고 요 아래쪽은 이제 그럴수록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한번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안쪽이 탈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타면 됩니다. 바깥쪽 서브트리의 가장 안쪽에 있는 노드를 들고 오면 걔가 내 석세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복붙한 다음에 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만 뒤집으면 이제 안쪽 바깥쪽이 바뀌는 거잖아요. 인덱스 바꾸면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똑같이 적어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컨스트 이터레이터도 결국은 똑같잖아요. 복붙해갖고 지금 만들어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요. 저는 요 답 코드를 놓고 구경을 한다면 얘 이제 꺼지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요 begin이랑 end를 짜는 게 가능할 겁니다. 일단 end는 쉬워요. 그죠? 센티넬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begin을 주면 얘는 이제 이 트리의 가장 이전 노드에 대한 가장 이전 노드가 아니라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미니멈 노드에 대한 이터레이터를 주면 되는 거잖아요. 가장 우월한 친구. 얘는 쉽게 짤 수 있겠죠? 센티넬부터 스타트해서 계속 왼쪽으로 타고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루트부터 시작해서 계속 왼쪽으로 타고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레프트 모스트 차일드 노드를 찾으면 그게 미니멈이니까 그냥 그 친구를 가리키는 거를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엔드는 똑같이 센티넬 가리키는 걸 주면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다른 애들은 이전에 봤던 거 그대로 지금 적용해놨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행히도 역방향은 우리가 잘 짜놨다라면 알아서 잘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지금 마련돼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저 1시간 전에 설명한 거랑 동일한 내용 지금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레인지 포문을 실행을 해서 이터레이터 비긴부터 시작해서 뿔뿔뿔뿔뿔뿔뿔 하면서 하나씩 엘리먼트를 꺼내갖고 레퍼런스로 받아갖고 그거를 우리한테 출력을 해줄 겁니다. 여기서 궁극적으로 그 인오더 트래버스를 할 때랑 똑같은 0부터 14까지가 출력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우린 지금 잘 만들었다 말할 수 있고 그러려냐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나쁘지 않죠?
집에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라이드에 적혀 있는 내용만 진행하시면 아마 정방향은 잘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요 1번째 예시를 이제 같이 열어볼게요. 제가 아마도 오늘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얘는 여러분이 직접 코드 적는 부분을 안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대신에 얘는 뭘 만들어 놨냐? 한번 추가해서 보시면 BST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 0번째 예시랑 차이점에만 지금 주석 달아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my BST 해갖고 스타트 할 거고, 얘는 서치 트리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마치 프라이어리티 큐처럼 비교 기준이 뭐냐? 밸류 컴페어 형식을 정해놓고 스타트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 늘 그래왔듯 일단은 작은 게 우월하다를 놔두고 스타트 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노드 구조체 정의는 아까 전이랑 동등합니다. 여전히 nil이냐 아니냐 할 거고, 여기 보시면 자 봐봐요. 요 바로 아래 원래는 이터레이터 구조체 정의랑 컨스트 이터레이터 구조체 정의 두 덩어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이터레이터를 제공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냥 이터레이터랑 컨스트 이터레이터의 차이점이 뭐였죠? 둘 다 뿔뿔 할 수 있고 마이너스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이터레이터 자체를 변경하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이터레이터를 붙잡고 노드를 변경하는 걸 막는 거예요. 엘리먼트를 변경하는 걸 막는 거예요. 컨스트 이터레이터는. 그냥 이터레이터는 내가 지금 비긴 해갖고 받은 다음에 별 2터는 3 그딴 짓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냥 이터레이터인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제공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사용자가 지 맘대로 어떤 노드에 담겨있는 엘리먼트 값을 지 맘대로 바꾸면 BST의 프로퍼티가 깨질 수 있거든요. BST는 이제 비교, 컴페어를 해가면서 적절한 값이 적절한 서브트리에 담겨 있어야만 하는 자료 구조예요. 기에 대한 구현체를 만들 거고, 기를 트래버설은 할 수 있게끔 이터레이터를 제공을 할 겁니다. 그냥 그렇긴 한데 저 사람이 그렇게 이노더 트래버설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엘리먼트를 손대거나 하지는 못하게끔 그냥 이터레이터를 아예 안 만들 겁니다. 무조건 컨스트 이터레이터를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컨스트 이터레이터 자체는 이전 거 그대로 지금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겠고, 다른 코드 다 똑같고 지금 얘네는 다 멤버 변수들인 거죠. 얼로케이터 준비하고, 그다음에 센티넬 노드 준비할 거고 등등. 그다음에 컴페어 당연히 준비해야 되고, 작다 실제 연산 수행하려면 이제 요 멤버 변수 이름 컴페어한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자, 요거 프라이어리티 큐 할 때도 제가 설명했었는데, 여러분 꺽쇠 같은 컴페어 같은 거 쓸 때는 항상 좌항 우항을 내가 순서를 신경 써서 잘 적어 주셔야 돼요. 그거만 신경 써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래요. 0번째 예시에 요게 살짝 들어 있었는데, 맥스는 친구들이 요 센티넬 노드를 컨스트럭트를 안 하고 그냥 야매로 썼더니 애플용 클랜 컴파일러가 컴파일러 오류를 뱉길래 뭐 그냥 생성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제 my 인티저 오브젝트 하나가 생성되기는 한데, 제가 미리 my 인티저 오브젝트 만들 때 인수 0개를 갖고 만들면 실질적인 의미는 갖지 않는 마치 더미 오브젝트로서 생성하도록 미리 코드를 짜놨어요. 한 2달쯤 전에 제가 그렇게 짜놨어요. 그래서 카운트를 안 할 겁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짜도 큰 문제 없이 카운팅 같은 거 되고, 이전 과제도 정상 동작하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전이랑 동등한 느낌이긴 한데, 센티넬 노드만 노드에 포함되어 있는 is nil 멤버 변수 값을 true로 잡아놓고 우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터레이터 안에서도 지금 내가 가리키고 있는 게 센티넬 노드냐 그렇지 않냐를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 밑에 코드는 완전히 똑같고, 그렇게 해서 여전히 우린 인서트는 못 짜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트링 뷰 하나 받아갖고 노드들 만드는 거 할 거고, 그 반대되는 파괴도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센티넬 노드도 파괴를 먼저 하고 해제를 하도록 그렇게 구성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좀 달라졌어요. 여전히 우리는 C++ 컨테이너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터레이터 형식이랑 컨스트 이터레이터 형식을 둘 다 노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BST의 이터레이터는 컨스트 이터레이터입니다. BST의 컨스트 이터레이터도 역시나 컨스트 이터레이터입니다. 같이 이 두 형식이 정확히 동일한 형식이 되게끔 미리 세팅을 해둘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어거지로 이러는 게 아니라 C++ 표준 라이브러리에서도 이런 식으로 마련을 해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책감 갖지 않고 이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사실 이건 어디서도 똑같이 진행되냐? 스트링 뷰에 대해서도 사실은 똑같이 진행돼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에 스트링 뷰 쓰고 있잖아요. 여기잖아요. 얘 지금 cbegin 하고 있잖아요.
컨스트 이터레이터 뱉는 애잖아요. 이러면 그럼 이게 마우스 갖다 대면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스트링 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래 태고적 C++에는 스트링 형식이 있었습니다. 얘는 뮤터블해요. 파이썬의 리스트처럼 글자 하나만 바꾸는 걸 허용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텍스트가 몇 바이트냐 물어보면 40바이트라고 얘기해요. 일단 윈도우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변경 가능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기는 막 얼로케이터 들어가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스트링 뷰는 그렇지 않아요. 스트링 뷰는 파이썬의 str 형식처럼 이뮤터블한 친구입니다. 얘는 그래서 텍스트의 0번째 칸에 담겨 있는 걸 3한글자로 바꾸겠어. 이걸 꺼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스트링은 이게 되는 거고요. 마치 리스트처럼 이게 가능한 거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텍스트는 지금 16바이트 정도로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얘 되게 간단합니다. 그 사이즈에 해당하는 카운트 값이랑 그 다음에 포인트 하나, 우리 캐릭터 별, 정밀하게는 컨스트 캐릭터 별 값 하나만 이렇게 담아서 쓰도록 돼 있어요. 얘는 당연하게도 얼로케이터도 필요로 하지 않는 친구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텍스트의 이터레이터를 우리가 뽑아갖고 지금 그걸로 파싱을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파스 이터너로 호출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를 cb긴 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컨스트 이터레이터 형식 값을 줍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터는 지금 컨스트 이터레이터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cbegin이 아니라 그냥 begin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얘는 지금 이거잖아요. 컨스트 스트링 뷰는 아니죠. 그죠? 그냥 스트링 뷰입니다. 따라서 그냥 begin 하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냥 스트링 뷰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비긴에는 지금 컨스트 묻어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컨스트 이터레이터를 주는 애가 지금 선택돼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 스트링 뷰의 이터레이터를 가지고 별 이터는 3한글자와 같은 짓을 애초에 못하도록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비긴 하나, C 비긴 하나 완전히 똑같이 동작하도록 돼 있어요. 여전히 이터의 형식은 컨스트 이터레이터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도 BST 자체가 변경 불가능한 건 아니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BST는 그 엘리먼트들이 담겨 있는 그 연결이 엄청 중요한 그 크다 작다 그 컴페어를 가지고 대소 비교를 하는 게 엄청 중요한 프로퍼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 맘대로 BST 안에 있는 개별적인 엘리먼트를 변경하는 것은 막도록 막아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비긴 해도 컨스트 이터레이터 줄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의미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두 개의 형식을 둘 다 컨스트 이터레이터가 되도록 막아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원한다라면 컨스트 이터레이터와 같은 식으로 적어놔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도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굳이 위에 거를 만들어 두지 않고 진행해도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긴 한데 얘는 지금 복붙했기 때문에 그 0번 예시를 복붙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그 BST의 서치 오퍼레이션을 지금 구성을 해놨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미니멈이랑 맥시멈은 우리가 직접 그 미니멈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은 건 아니지만 대신에 뭘 적었습니까? 우리는 비긴을 적어봤잖아요. 그죠? 비긴 하면 호출하면 그 미니멈 값이 담겨 있는 노드에 대한 그러니까 leftmost child 노드에 대한 이터레이터를 리턴하면 되는 거였어요. while문 하나 들어가 있는 거 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반대되는 거 만들어 두면 맥시멈 얼마든지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 C++ 구현체 만들고 있는 거니까 search 대신에 find라는 단어를 써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얘는 지금 내부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ptr로 특정되는 서브트리 안에 요 E로 특정되는 걔랑 동등한 엘리먼트를 갖고 있는 노드가 있냐 없냐 만약에 있다라면 그 노드에 대한 포인터를 리턴하도록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방법은 방금 봤던 그 방법을 쓰면 돼요. 요 E 값이랑 현재 노드의 엘리먼트랑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들어있고 아까 슬라이드에 들어있는 거랑 완전 동등한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PTR이 센티널이면 실패한 거잖아요. 그건 조금 특별한 케이스로 지금 남겨둔 거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를 지금 하는 거예요. 순서를 서순으로 바꿔서 두 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찾고 있는 엘리먼트가 현재 노드의 엘리먼트보다 더 우월하다라면 일단 첫 번째로 현재 노드는 답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답은 레프트 서브트리에 있을 겁니다. E는 나보다 우월해요. 나보다 우월한 애들은 전부 다 레프트 서브트리에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레프트 서브트리에 대해서 찾기를 재개한다. 재귀적으로 수행한다 같이 코드를 적으면 됩니다. 함수 호출식을.
그러면 얘는 끝이 나요. 그 다음에 여기선 바로 리턴을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죠? 거기에 없으면 나한테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센티널이 튀어나온다? 그러면 나도 더 이상 할 게 없는 겁니다. 라이트 서브트리 손댈 필요 그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리턴해 주는 걸 나도 리턴해서 쭉쭉쭉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비슷한 느낌으로 내가 들고 있는 엘리먼트가 지금 찾고자 하는 엘리먼트보다 우월하다는 곧 찾고자 하는 엘리먼트가 우월하지 않은 거잖아요. 따라서 그 말은 내가 들고 있는 것보다 우월하지 않은 애들이 지금 잔뜩 들어있는 라이트 서브트리에 들어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제 털기 시작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이 둘을 둘 다 만족하지 않는 케이스는 이제 내가 들고 있는 거랑 저 사람이 찾고자 하는 게 어느 한쪽도 우월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동등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우린 컴페어 2번 호출해서 같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선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무조건 컴페어를 호출해야 돼요. 그러도록 돼 있고 지금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컴페어 횟수가 2배까지 지금 차이가 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방금 전 봤던 내용이랑 동등하죠?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럴싸하잖아요. 그 다음에 왼쪽 쭉 내려가다가 갑자기 센티넬까지 가면은 센티넬 값을 그대로 센티넬 노드에 대한 포인트를 그대로 리턴할 거고, 그걸 리턴하고 하다 보면은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센티넬 노드에 대한 포인트가 리턴되면 그러면 찾기에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find에 대한 이건 이제 내부적으로 쓰려는 함수가 아니라 저 사람한테 서치 오퍼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함수로 지금 마련해 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포인터를 노출하지 않고, 노드 포인터 노출하지 않고 대신에 저 사람한테 컨스트 이터레이터를 주는 거예요. 이 컨스트 이터레이터는 센티넬 노드를 가리키는, 달리 말하면 AND 호출하면 얻을 수 있는 그 노드에 대한 이터레이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사람이 찾고자 하는 바로 그 엘리먼트가 담겨있는 노드에 대한 컨스트 이터레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find internal에서 튀어나온 그 포인터 값을 가지고 컨스트 이터레이터 만들어서 주면 돼요. 그리고 스타트는 당연히 루트에서 스타트하도록 하면 됩니다. 간단히 구성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여러분 이게 좀 의외라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자바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점 컨테인스라는 거. 어레이 리스트라든가 자바 수업 듣고 있죠? 그런 데서 지금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true false를 우리한테 주도록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봐봐요. 1, 2, 3, 4, 5, 6, 7 들어있는데 갑자기 365 들어있니? 라고 물어보면 꺼지라고 할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들어있니 안 들어있니는 우리가 위에서 만든 find를 써서 짤 수 있습니다. find한 결과 컨스트 이터레이터가 적절한 게 나오면 그러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true를 리턴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센티넬 노드가 튀어나오면 못 찾은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컨스트 이터레이터 단위로 find 해서 진행하고 그게 AND 호출했을 때 나오는 그거랑 같으면 못 찾은 거고 다르면 찾은 거니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이제 여러분이 이게 이터레이터 단위로 하는 게 싫다라면 이런 느낌으로 직접 노드 포인터를 다루는 코드를 짜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가 노드 포인터니까 이런 느낌으로 짜는 것도 가능하겠죠. find internal 했을 때 포인터가 센티넬이 튀어나오면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면 false를 리턴해야 됩니다. 성공한 거면 true를 리턴해야 돼요. 만약에 성공했을 때는 얘는 절대로 센티넬에 대한 포인터 값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대로 설명한 거 맞겠지? 그 다음에 의외로, 자 봐봐요. 되게 웃긴 점이 이게 지금 우리 C++ 표준 라이브러리 안에 컨테이너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BST 만들어 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find는 20세기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contains는 무려 2020년도에 등장했어요. 이게 완전 지금 세핑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5년이잖아요. 얘 지금 표준에 도입된 지 5년밖에 안 된 거예요. C++ 나온 지는 45년이 됐는데 4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얘기는 뭐겠어요? C++ 코드 짤 줄 아는 사람이면 이 정도는 지가 알아서 부등식 적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던 거겠죠. 근데 아마도 이제는 아닌가 봐요. 이제 그래서 다른 그 사람들이 이걸 미리 짜뒀습니다. 아무튼 얘 좀 여러분 납득되죠? find한 결과를 놓고 성공했냐 실패했냐 왈가왈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부등식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서치 오퍼레이션을 우리 구현체가 사용자에게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함수정의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론에서 더 가까운 거는 얘가 더 가까운 거잖아요. 얘가 더 서치에 가깝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생각한다라면 여러분 아마도 얘랑 얘 둘 중에 뭘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실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파이썬을 놓고 한번 봅시다. 파이썬에서 여러분이 이거 써본 적 있잖아요. 인 연산자. 얘는 우리한테 true 또는 false 주잖아요. 그죠? 파이썬 동네에서 이거는 자주 써봤을 거예요. 리스트 안에 내가 지금 특정하고 있는 그 값이 들어있니 아니니. 들어있지 않는지 검사하고 싶을 때는 특별한 not in 연산자를 쓸 수 있죠. 이러면 이제 반대 방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contains를 의미하는 겁니다. 얘 말고 우리가 지금 본 것들 중에 find에 해당하는 것도 있기는 해요. 어디 있냐면 없어요. 인덱스는 있네요. 얘는 지금 리스트 안에 요 3이 어디에 몇 번째 칸에 있냐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동네에는 컬렉션이니까 인덱스를 주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간에 인덱스라는 거 써본 적 있습니까 이거?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그걸 감안하면 실무에서는 이제 보통 컨테인스를 더 자주 쓰긴 할 겁니다. 우리는 들어있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들어있지 않다면 추가적인 작업을 한다. 들어있다면 이거를 중복해서 인서트하지 않겠다라든가 그런 상황이 자주 쓰입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 지금 이론 시간에서 말했던 서치 오퍼레이션은 일단은 요거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있는 노드 하나를 특정해 갖고 리턴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C++ 구현체니까 그 노드 포인터를 직접 주면 저 사람이 뭔 개짓을 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컨스트 이터레이터로 예쁘게 말아 가지고 준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는 측면도 있지만 플러스 저 사람이 그거 받은 다음에 뿔뿔하면 내가 지금 3으로 찾아서 성공적으로 찾았어요. 그러면 요거보다 살짝 더 큰 게 필요한데 하면은 뿔뿔 하면은 3의 석세서가 또 나오는 거잖아요. 이터레이터를 받으면 얼마든지 그런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의미 있는 후속 작업을 저 사람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지금 당장 인나온나가 중요하다라면 컨테인츠를 쓰게 될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 놨고 얘는 지금 약간 여러분이 성능을 테스트해 볼 수 있을 만한 예시를 추가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func라는 거 하나를 마련해 놨어요. 얘는 뭘 하는 거냐? 인수로 글자들을 받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트리를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포문을 돌릴 겁니다. 마이너스 1부터 16까지 해갖고 돌릴 거예요. 지금 요 BST 안에는 0부터 14까지 0 이상 15 미만의 숫자들이 15개의 숫자들이 담겨 있어요. 그걸 붙잡고 우리가 find를 해볼 겁니다. 정밀하게는 contains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 숫자들이 있냐 없냐. 그래서 요 범위 안에는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스타트하는데 마이너스 1 안 들어있잖아요. 마이너스 1에 대해서는 실패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15를 넣고 돌려볼 거예요. 15도 실패할 겁니다. 나머지는 성공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성공 실패는 그렇게 확실히 나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다루는 건 그래서 그 각각의 0 찾기, 1 찾기, 2 찾기, 3 찾기가 컴페어 몇 번 만에 끝나나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많이 나온다라 느낄 수도 있고 적게 나온다라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찾기가 얼마나 걸릴 것이냐 등등은 결국은 우리가 텍스트를 어떻게 지정하냐. 달리 말하면 지금 이 BST 안에 노드가 어떤 식으로 매달려 있냐에 아마도 영향을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토대로 지금 메인 함수 정의 내용을 보시면 가장 아래쪽 보시면 자, 첫 번째 거는 내용물로 그러니까 따옴표로 이거를 지금 넣어놨습니다. 얘 지금 여러분 파이썬 같은 데서도 아마 대괄호 열고 닫고 할 때 엔터 중간에 쳐가면서 열거나 닫거나 해본 적 있잖아요. 얘 지금 의미 자체는 이전 예시 내지 지난주 예시랑 똑같이 7, 2 루트고 7 왼쪽에 3 있고 3 왼쪽에 1 있고 1 왼쪽에 0 있고 아까 슬라이드에서 봤던 바로 그거예요. 그걸 지금 묘사를 해둔 건데 자 이거 여러분 파이썬이나 C나 C++나 자바나 기본적으로 큰 따옴표라든가 표현 쓸 때 스트링 리터럴 적을 때는 중간에 엔터 못 치잖아요. 그래서 엔터 치고 싶다라면 백슬래시 n 적어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파이썬 동네 같은 경우는 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파이썬 수업인지 자바 수업인지 C 수업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자료 구조 수업이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이 예를 들면 헬로 월드 느낌표 하면 적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헬로 컴마 뒤에다가 이거 프린트 호출식 안에다 적는다 칩시다. 잠깐만 시간이 남는데 다음 주도 쉬는 시간 없어야겠는데 여러분
알아서 쉬는 걸로 하고 시간을 좀 활용해야겠어요. 자, 이걸 출력하면 얘네 한 줄로 출력될 거잖아요. 당연스럽게도. 근데 여러분 이게 싫다. 나는 헬로 컴마 뒤에 엔터를 치고 월드 느낌표는 다음 줄에 출력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엔터 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 str 리터럴 안에 엔터 키를 치는 게 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이미 알고 있는 백슬래시 n 같은 약간 특이한 표현을 써서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str 리터럴을 적어 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알고 있다시피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파이썬은 이거를 따옴표 3개로 스타트하고 적을 때는 중간에 엔터를 쳐도 됩니다. 그리고 따옴표 3개로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이러면 위에 거랑 동등한 효과가 납니다. 괜찮아요? 파이썬 동네 str 리터럴 적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적고 스타트하는 거랑 3개 적고 스타트하는 거. 그래서 3개 적고 스타트하는 건 이렇게 중간중간에 엔터키 맘대로 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백슬래시 맘대로 적어도 돼요. 등등. 원래 있었던 조금 특별한 규칙을 우회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대신에 얘는 닫으려면 따옴표를 3연속으로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를 언제 보통 쓰냐? 내 주석을 적고 싶은데 여러 줄에 걸쳐 적고 싶다. 그러면 파이썬은 이거 맨날 매 줄마다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귀찮으니까 보통은 따옴표 3개를 쓰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제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거를 C++ 동네에서는 조금 더 엘리건트한 방식으로 구현을 해놨어요. 얘는 큰 따옴표 적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백슬래시 n이라든가를 적어야 됩니다. 중간에 엔터키 치면 꺼지라고 해요. 대신에 여러분이 접두사로 r, 대문자 r을 적고 스타트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따옴표를 열어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단어, 지금은 트리니까 트리라고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괄호를 엽니다. 그 안에서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엔터키 치든 자시든 백슬래시 적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파이썬이랑 동등하게. 그 다음에 얘를 끝내기 위해서는 닫는 괄호를 적고 아까 전에 처음에 적었던 그 단어를 완전히 똑같이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따옴표로 닫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간에다가 적을 수 없는 거는 원론적으로 아무거나 적어도 돼요. 백슬래시 적어도 되고 막 뭐 5번, 6번 적어도 되고 등등입니다. 심지어 주석에 해당하는 거 적어도 지금은 여긴 큰 따옴표 아니기 때문에 큰 따옴표가 우세해요. 바깥쪽에 있는 게.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여러분이 못 적는 건 닫는 괄호랑 T랑 R이랑 E랑 E까지는 못 적는 거예요. 얘만 빼고 다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str 리터럴 안에 괄호 닫고 트리를 적어야 된다라면 그때는 이 단어를 딴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어요. 안에서 절대로 쓰지 않을 패턴을 열고 닫고 하는 데 쓰는 겁니다. 파이썬 동네에서는 안에서 내가 따옴표 3개 진짜 적고 싶은데 할 때는 이제 다른 방식을 쓰다거나 해야겠죠. 작은 따옴표 3개를 적고 싶다면 바깥쪽을 큰 따옴표로 묶는다라든가 그런 식의 뭔가 우회를 해야 될 거예요. C++는 여러분이 그걸 능동적으로 고를 수 있게 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표현은 0글자를 해도 되긴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엔 절대 닫는 괄호를 적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얘는 결국은 그래서 아까 전이랑 똑같이 루트는 7이고 걔 레프트 차일드는 3이고 또는 11인 거예요. 걔네들의 레프트 차일드는 1이고 5고 9고 13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지금 되게 예쁘게 잘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그러니까 그걸 써서 지금 성능을 비교하는 버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얘는 지금 큰 따옴표 표현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얘는 지금 봐봐요. 루트는 0이에요. 루트의 레프트 차일드는 센티널입니다. 없어요. 루트의 라이트 차일드는 1입니다. 1의 라이트 차일드는 2예요. 2의 라이트 차일드는 3이고 따라서 얘는 그림으로 그린다면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사실상 링크드 리스트와 다를 바 없는 연결이 되어 있는 BST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엿한 BST라 말할 수 있어요. 아까 그 프로퍼티를 모두 준수합니다. 라이트 차일드들이 전부 다 나보다 우월하지 않은 애들만 줄줄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BST라 말할 수 있고 과연 요거를 붙잡고 find를 했을 때 성능은 어떻게 나오나를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면 결과는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먼저 봅시다. 이렇게 해갖고 만들었을 때는 마이너스 1 찾는 건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컴페어 호출 4번 만에 실패를 해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만 살짝 먼저 본다면 얘 지금 슬라이드에 예시가 있으니까 요거잖아요. 마이너스 1을 찾는다 라면 마이너스 1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은 4보다 우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찾습니다. 마이너스 1은 2보다 우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찾습니다. 마이너스 1은 1보다 우월하잖아요. 여기를 찾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내려가서 여기를 보시면 왼쪽이랑 오른쪽 둘 다 지금 센티널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털린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대로 설명한 거 맞겠지?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0 찾기는 5번 걸리고, 그래서 0 찾기 한번 보시면 4, 2, 잠깐만, 그렇죠? 이게 아니지 지금. 7, 3, 그 다음에 1, 0 들어있는 거잖아요. 미안합니다. 7 없어요. 3 없어요. 1 없어요. 0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여기에 센티넬 달려있으니까 4번 만에 없다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0 찾는 거는 7보다 우월하고 3보다 우월하고 1보다 우월하고 0보다는 우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도 우월하지 않아요. 따라서 컴페어 2번을 해야지 0이 내가 찾는 거다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페어 횟수가 5번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0 찾기보다는 1 찾기가 좀 더 빠른 것 같고 2, 3, 4, 5, 6 그래서 지금 다 일단은 한 자릿수고 마이너스 1 찾는데 실패하는 것보다는 15를 찾는데 실패하는 게 좀 더 오래 걸리는 걸 볼 수 있어요. 15를 찾는데 실패한다라는 건 얘는 지금 그래요. 저걸 들고 올 게 아니라 여기에 맞는 예시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여기서 지금 8을 찾는 거랑 다를 바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0을 찾을 때는 하나, 둘, 세 번이면 끝납니다. 8을 찾을 때는 자 8이 4보다 우월하냐? 아니에요. 4가 8보다 우월하냐? 그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컴페어를 해야 오른쪽 서브트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그딴 식으로 짜놨어요. 그래서 여기도 비슷한 느낌으로 2번 하고 2번 하고 2번 해야지 여기에 센티널이 있으니까 실패에 따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2배 뻥튀기해서 들어간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되긴 했지만 이걸 이제 평균으로 따지면 지금 오퍼레이션을 몇 번 했냐라 따지면 17번 한 거잖아요. 전체 횟수 합한 다음에 17로 나누면 평균 5.47059가 나온답니다. 지금 엘리먼트가 15개 들어있는 상황에서 평균 5.5만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더 오브 n보다 확실히 작은 것 같잖아요. 그죠? 심지어 얘는 컴페어를 2배 뻥튀기해서 해야 되는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걸 링크드 리스트에서 찾는다라면은 이제 평균으로 따지면 절반으로 해야 될 테니까 아마도 뭐 15라 치면 7.5막 이딴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맨 앞에 크리티컬일 수도 있고 맨 뒤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절반을 하면 전체 길이의 절반 정도다라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확실히 적은 것 같아 보입니다. 뭔가 복잡하게 만들어 놨더니 심지어 라이트 차일드 쪽을 타고 내려가려면 컴페어를 2배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평균이 더 낮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지금 BST이긴 하지만 사실상 링크드 리스트랑 다를 바 없는 얘랑 비교하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찾기는 더 빠릅니다. 루트에 레프트 차일드가 없어요. 그래서 루트가 지금 0인데 0보다 마이너스 1이 더 우월합니다. 근데 루트에 레프트 차일드가 없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컴페어로 마이너스 1은 이 BST 안에 없다라고 판정할 수 있어요. 원래는 얼마 걸렸었냐? 원래는 4번 걸렸습니다. 4분의 1이에요. 컴페어 횟수가. 0 찾기도 원래 5번 걸렸는데 2번이면 됩니다. 1 찾기는 이제 4번 걸렸었는데 4번 걸려요. 그 다음에 2 찾기, 3 찾기, 4 찾기 얘네들은 지금 다 플러스 2씩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플러스 2가 되는 게 맞죠? 컴페어 2번 하면서 라이트 차일드를 파고 내려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됐고 그래서 지금 평균 컴페어 호출 횟수는 사실상 오더 오브 n이 지금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링크드 리스트의 2배만큼 컴페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얘는. 왜냐? 다음 링크로 타기 위해서 다음 엘리먼트 검사하기 위해서 컴페어를 2번씩 해야 되니까요. 라이트 차일드를 타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성공 판정을 하려면 어차피 2번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부 다 레프트 차일드로 있다 하더라도 링크드 리스트보다 무조건 오래 걸려요.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얘네가 줄줄이 나열돼 있다라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둘 다 동일한 엘리먼트들이 담겨 있는 유효한 BST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가 어떻게 담겨 있냐에 따라 실질적인 서치 성능이 달라지는 거예요. 컴페어 횟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쩔 때는 로그 스케일로 걸리고 어쩔 때는 리니어하게 오더 오브 n 같은 느낌으로 지금 걸리고 있다 봐주시면 돼요. 달리 말하면 BST는 서치 오퍼레이션이
무조건 빨리 끝난다. 오더 오브 n보다 빨리 끝난다. 평균적으로 빨리 끝난다를 보장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BST는 빨리 끝내주고 어떤 BST는 그딴 거 없는 훨씬 더 실무적으로 따졌을 때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우리가 다음 주로 넘어갈 준비를 살짝 해두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라 느끼면 정상입니다. 마지막 예시에서. 그래서 동등한 엘리먼트들이 담겨있다 해도 걔네들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에 따라서 오퍼레이션의 실제 성능이 꽤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서브트리들을 밸런스 있게 왼쪽에도 한 뭉텅이, 오른쪽에 한 뭉텅이 그 일종의 개수를 동등한 느낌으로 담아둘 때가 성능이 더 좋게 나올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BST의 엘리먼트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 인서트하거나 딜리트할 때, 모디파이 할 때 신경 써서 담아둘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프라이어리티 큐 할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잖아요. 그때도 우리의 목표는 인큐랑 DQ를 언제 몇 번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큐랑 DQ가 둘 다 적당히 느리게 걸리도록 해서 전반적인 프라이어리티 큐 다루는 속도를 전반적인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해봤어요. 그러기 위해서 바이너리 힙이란 거 도입해 놓고 우리가 과제 엄청 힘들게 하고 중간고사 봤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BS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BST를 써서 이득을 보려면 인서트랑 딜리트를 잘해야 돼요. 일단 대충 균형 있게 지금 보시면 두 번째 예시는 지금 완전 우편향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1번도 몇 명 찍고 2번도 몇 명 찍어야 그래야지 반반씩 가능성을 제거해 나가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평균적으로 더 빠르게 끝을 내는 게 가능하다. 그런 느낌으로 직관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얘가 이제 다음 시간에 소개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BST의 일종인데 인서트 딜리트를 조금 많이 복잡하게 함으로써 그 친구가 이제 오더 오브 LG N 타임의 서치를 끝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두는 그런 느낌의 자료 구조 구현체를 우리가 네 번째 과제로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현충일 날 하기로 하고 오늘은 몇 가지 단어들만 도입을 해둘게요. 지금 저한테 잠깐만 15분 남은 거죠. 그래서 단어만 조금 집어넣고 갈게요. 그래서 뎁스랑 하이트 정도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뎁스라는 단어는 이런 식으로 그 층이잖아요. 계층 같은 거잖아요. 그 던전 탐험하면 레벨 1, 레벨 2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레벨이 올라가는 식으로 그걸 일단은 레벨이라고 부르는 동네도 있긴 한데 우리는 뎁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뎁스 하면 이제 일종의 깊이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땅속에 파묻혀 있냐 내지는 지표면에서 얼마나 많이 파고 내려가야 그 노드를 만날 수 있냐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뎁스는 기본적으로 노드들에 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루트 노드의 뎁스는 0이라고 우리는 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루트 노드의 자식 노드들의 뎁스는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드들의 뎁스가 있다라면 걔의 자식 노드들의 뎁스는 플러스 1이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뎁스는 루트 노드로부터의 거리에 해당하는 숫자다라고 여러분 봐주셔도 돼요. 그리고 전체 트리를 구성하는 모든 노드들의 뎁스들 중에 최대값이 그 트리의 하이트다, 높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높이가 2짜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실행할 때 봤던 여기서 놓고 본다면 얘는 지금 하이트가 0, 1, 2, 3인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지금 그 하이트가 얼마입니까? 14인 겁니다. 완전 개초고층인 거예요. 14명이 다 위아래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하이트가 엄청 높은 친구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존재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노드 7개짜리 바이너리 트리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은 그것들 중에 하이트를 최소화한다라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뎁스에 최대한 노드들을 우거우겨 이렇게 밀어넣는다면 하이트를 2까지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자, 노드가 7개일 때 하이트를 1로 만드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바이너리 트리니까. 그건 불가능한데 하이트가 2까지는 가능한 겁니다. 어쩌면 여기에 빠지고 여기에 지금 노드가 달려있다면 걔는 하이트가 3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이트는 얼마든지 다룰 수 있고 노드가 7개면 걔네가 줄줄이 나열되어 있다면 이제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6층까지 그래서 6층에서 지금 미니멀한 건 2층 정도를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요 하이트가 조금 중요한 팩터로 우리가 지금 다루려는 중요한 팩터로 작용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하이트는 뎁스 값의 맥시멈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요. 요거는 아마 알고리즘 수업 시간에 아마 요 단어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미니멈이랑 미니멀이랑 여러분 이거 들어봤습니까 혹시? 미니멀, 맥시멀 들어봤습니까? 이제 최대값, 최소값이 있고 극대값, 극소값이라고 번역해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뭐냐? 자, 맥시멈은 그냥 말 그대로 예를 들면 그 있잖아요. 인트 형식 한 칸이 있을 때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값의 맥시멈이 뭐냐라 말할 수 있죠. 논의할 수 있죠. 그죠? 그 16진수 표현으로 7FF에서 여러분 아마도 들어봤을 21억 어쩌고 하는 숫자를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4바이트니까. 2에 31승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한도, 물리적인 한도 같은 걸 논한다. 이걸 넘어가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다 하는 건 맥시멈 미니멈이고, 그다음에 미니멀 맥시멀은 어떤 조건이 제시됐을 때 그 조건을 만족하는 범주 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게 맥시멀이고 가장 덜 강렬한 거가 미니멀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노드가 7개일 때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니멀이 2고 맥시멀이 6입니다. 이 말은 모든 BST의 하이트의 맥시멈이 6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그런 뉘앙스 차이로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어떤 노드들 중에 자식이 없는 노드, 왼쪽 차일드, 오른쪽 차일드가 없다. 실무적으로는 다 센티널이다 할 때를 그 트리의 리프 노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마치 링크드 리스트의 테일 노드를 우리가 특별하게 구경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루트의 반대쪽에 있는 친구들이라 봐주시면 돼요. 생각해보시면 루트는 부모가 없는, 좀 슬프긴 한데 아무튼 페런트 노드가 없는 유일한 친구잖아요. 그 다음에 그에 반대되는 것만 차일드 노드가 없는 거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는 테일이 무조건 하나예요. 프로퍼티상. 왜냐? 모든 노드들의 차일드는 0개 또는 1개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걔네 일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트리도 그런 링크드 리스트의 테일에 해당하는 걸 찾는다면 리프 노드를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프 노드는 얼마든지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리프 대신에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단어로 부르는 동네도 나올 수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간에 방금 우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우리가 지금 모디파잉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때 새로운 리프 노드 하나 추가하는 건 쉬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다가 지금 1.5를 추가한다 칩시다. 우리가 가장 편하게 1.5를 추가하는 방법은 얘의 오른쪽 차일드로 추가하는 거예요. 맞죠? 2보다는 1.5가 우월해요. 1보다는 1.5가 우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1.5를 담는 게 제일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면 2.5를 담는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2.5를 담는다. 그러면 여기다가 막 2.5 이런 식으로 밀어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2.5를 담아도 됩니다. 그러면 3.5 담는다? 여기다 담을 수 있어요. 4.5 담는다? 여기다 담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노드를 인서트 한다라고 할 때 BST의 프로퍼티를 유지하면서 인서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새로운 리프 노드로서 걔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리프 노드의 차일드 노드로서 추가한다랑 동치가 된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숫자에 대해서 이게 가능합니다. 심지어 똑같은 숫자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집에서 해보시면 진짜 이게 사실이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거를 생각해 본다면 이 3노드를 그냥 맨 땅에서 날려버린다 하더라도, 요것만 날려버린다 하더라도 전체 BST의 프로퍼티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다른 애들은 꿈쩍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맨 뒤에 있는 테일 노드만 제거할 때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 생각해보면 맨 뒤에 테일 노드만 제거한다고 해서 다른 추가적인 포인터 연산 같은 걸 할 필요가 없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BST 프로퍼티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가지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밸런스 있게 왼쪽과 오른쪽이 있으면 좋겠다를 조금 더 정밀하게 얘기한다면, 자, 트리를 구성하는 모든 노드에 대해서 두 서브 트리의 하이트가 비슷하다라면 밸런스 있다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밸런스고 여기도 밸런스고 여기도 일단은 밸런스다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 여기에 막 요 하이트가 막 6, 7, 막 3, 4 막 이런 식으로 차이 나면 얘는 이제 선 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밸런스가 잡혀 있다, 밸런스드 트리다라는 거는 서브 트리, 어떤 노드에 대한 서브 트리와 하이트를 놓고 우리가 잰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인 BST 같은 경우는 하이트가 같거나 1 차이 나면
밸런스드라고 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걸 놓고 생각해 본다면 얘는 지금 이 노드를 루트로 삼는 서브트리 생각해 보면 얘는 왼쪽 하이트는 1이에요. 오른쪽 하이트는 0입니다. 그렇다 해도 얘는 밸런스 있다라 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최선이니까요. 이거보다 더 밸런스 있게 만드는 게 불가능하니까 얘는 밸런스 있다 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진짜 황벨인 거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기에 노드가 하나 더 있다라면 이 노드의 왼쪽 서브트리랑 오른쪽 서브트리는 이제 더 이상 밸런스가 잡혀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 노드가 3개인데 그거를 일렬로 연결을 해둔 거니까 이건 이제 선 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의미 관점에서 양쪽 서브트리의 하이트가 0 또는 1만큼 차이 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가장 뎁스가 낮은 노드들이, 걔네들은 테일인데 전부 모든 테일 노드가 뎁스가 같은 건 아니에요. 아무튼 간에 뎁스가 가장 낮은 노드들이 전부 다 한쪽에 몰려 있는 경우, 그 트리를 컴플리트 트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밸런스드는 맞아요.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맞습니다. 모든 노드 멱살 붙잡고 서브트리의 하이트 계산해 보면 진짜 맞아요. 근데 얘는 컴플리트 트리는 아니라 이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안 달려있고 여기에 달려있다면 걔는 컴플리트 트리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언제 등장했냐? 우리 전반부 때 등장한 겁니다. 바이너리 힙 얘기할 때 그 힙 프로퍼티를 준수하면서 전체 노드를 갖고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를 구성할 수 있다라면 걔를 바이너리 힙이라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얘의 장점은 모든 애들이 이렇게 새로운 노드 추가한다라면 걔는 무조건 여기 추가해야 되고 여기 추가해야 되고 여기 이런 식으로 추가하는 거예요. 마치 배열처럼 다음 노드가 어디에 추가되는 게 가장 적절한지가 우리가 얼마든지 특정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플리트 트리는 배열을 재료로 써서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해요. 굳이 막 링크 연결하고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모사를 할 수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덱스 연산 그 있잖아요. 반 나누고 2배 뻥튀기해서 1 더하고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차일드 노드가 이 배열의 몇 번째 칸에 달려있는지를 특정하는 게 가능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플리트는 우리는 지금은 그러려니 합시다. 얘는 복습으로 놔두시고 우리는 일단은 요 밸런스가 지금 중요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밸런스드입니다. BST가 밸런스가 잘 잡혀 있다면 지금 BST를 쓰는 목적에 해당하는 그 닉값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서치 오퍼레이션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로그 스케일로 낮추는 게 가능해요. LGN으로 낮추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자, 봐봐요. 이 친구가 하이트가 3이다라는 거는 서치할 때 실패하는 데까지 최대 얼마나 걸리냐 하면은 무조건 요 3에 정비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이트에 정비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이트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맞죠? 밸런스드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하이트가 어디까지 가능하냐? 지금 여기는 지금 노드가 5개예요. 그러면 하이트는 뭐 5도 나올 수 있지만 4도 나올 수 있고 지금처럼 3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이트가 2로는 잠깐만. 하이트가 2냐? 잠깐 미안해요. 지금 하이트가 3이 아니지. 하이트가 2인 거잖아요. 아무튼 간에 지금은 제일 뎁스가 낮은 친구가 0, 1, 2잖아요. 근데 요거보다 더 길게 만드는 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밸런스 깨졌다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성능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요거보다 더 작게 만드는 건 현재로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크리티컬이 아무리 안 터진다 하더라도 로그 스케일만큼 하이트만큼이고 그 하이트가 로그 스케일로 떨어질 수 있다 정도까지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정도라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런 성능상의 목표 BST를 도입하는 이유, 서치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서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서치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밸런스를 잡아둬야 된다. 그러면 밸런스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매번 인서트 할 때, 매번 딜리트 할 때마다 신경 써서 적절한 자리에 차일드 노드로서 달도록 적절한 자리 거랑 계승을 해가면서 스왑해가면서 딜리트를 하도록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음 주에 3시간 동안 우리가 다루고 과제를 낸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프라이어리티 큐도 동등한 느낌이었죠. 프라이어리티 큐라 하더라도 DQ가 엄청나게 쉬웠어요. 그죠? DQ 그 자체는 쉬웠어요. 근데 그 후속 작업이 어려웠습니다. 다음번에 또 DQ하면 방금 전 0등을 빼냈다면 다음번에 1등을 빼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인큐도 맨 뒤에다 추가한 다음에 그려놓고 그냥 끝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걔가 적절한 자리에까지 올라가 있게끔
그래서 힙 프로퍼티가 유지되게끔 추가적인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그런 게 아닌 쿼리 오퍼레이션 프론트 있었잖아요. 걔는 뭐 그냥 항상 1번째 걸 리턴한다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쉽게 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디파잉 오퍼레이션이 아마도 좀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음 주를 내가 등교를 할 건지 현충을 할 건지를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랑 비슷해요. 여기도 인서트, 딜리트를 언제, 몇 번, 어떤 순서로 할지 우리는 아예 생으로 모르는 채로 스타트 할 거예요. 따라서 매번 인서트 할 때마다 프로퍼티가 반드시 유지되게끔 코드를 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경 쓸 게 많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예시에 해당하는 레드 블랙 트리라는 친구를, 유명한 친구를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면 드디어 우리가 밀린 거 없이 퇴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